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야,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있는 이 강의 들으시라 했습니다. 설명은 거기서 다 하고 지금 이 시간은 그냥 책 읽어주는 시간입니다. 물론 책을 읽으면서 뭐 간간히 뭐 사파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기서 기본적인 설명을 듣고 들으십시오. 민법 공부를 제대로 하시려면 쪽팔린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것도 모르면서 제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거 들어보시라고. 226페이지 대리권 보시는데 여기서 뭐 그냥 대리권 민법에서 권이라면 권리도 있고 권능도 있고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권원도 있고 이랬는데 이걸 제대로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가 지금 민법책을 낙서할 수 있는 정당한 권이 뭔데? 지금 본인이 민법책에 낙서를 하고 있든 뭐 줄을 치고 있든 본인이 그 민법책에 줄 칠 수 있는 정당한 권이 뭔데? 라고 물었는데 그 권자 뒤에 붙어야 될 자가 리자입니까? 능자입니까? 한자입니까? 원자입니까? 당신이 그 민법책에 줄 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소유권이겠죠. 소유권. 그러니까는 용어 하나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뭐 권리란 법이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익이나 힘이다.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이 되는 계계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은 권리인데 그 내용이 되는 계계의 힘은 사용, 수익, 처분, 권, 그 뒤에 능이 되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그건 권한이라는데 권한의 대표적인 게 대리권이고 권력은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가지는 거는 뭔데 저기서 권리, 권능, 권한, 권력, 권한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지위에서 가지는 거는 권한이시 뭐 국민을 위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나 자격이죠. 물론 부차적으로 권력도 가지고 있겠죠. 권력. 타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당성이 빠지면 폭력이 된다. 그런 말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법 공부를 할 때는 용어를 제대로 익히는 것도 중요한데 용어를 익힌다 하니까 또 국어사전 펼쳐놓고 공부하면 땡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법률 용어 사전 펼치라는 거 아닙니다. 읽으면서 터득을 하시라는 겁니다. 혹시 용어가 필요하면은 그 뒤에 있는 색인 목록에서 용어를 찾아가지고 그 위치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지. 226페이지 대리권은 타인,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기속되게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그래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고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 대리인이 하는 행위는 99.9999%가 법률행위겠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대리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리행위라는 법률행위의 특별 효력 요건이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에 관한 증명 책임은 대리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 법정 대리권, 법률 규정 등에 의해서 발생하겠죠.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에 의해서 발생한다. 여기서는 그 정도 보면 됩니다. 세부적인 그 자리에 가서 그 조문도 살펴보는 거고 물론 추원 공부하실 때는 조문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꼭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게 귀찮으니까 공부가 되는 거지.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 수권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수권 행위가 뭐냐?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 한다. 이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이것도 법률행위의 일종인데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상대방이는 단독행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것. 수권행위, 다른 말 없으면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특정한 방식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위임장을 줘도 되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뭐 고개만 까딱해도 되고 뭐 대리행위가 음수행위 등과 같은 요식행위에 해당하여도 수권행위는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동산 처분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준 경우에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본다. 사람이 뭐 눈빛만 마주쳐도 통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나아가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 용태에서 대리권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 대리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아직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냥 유튜브 저쪽에 올라 있는 거 다 보고 오십시오. 그 정도는 머릿속에 가지고 도예는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고 그 다음에 민법 교과서를 읽어야 뭐 이게 관념이 잡히는지 하지 뭐 소설책 읽듯이 읽어야 될 것도 아닌데 민법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앞뒤가 전부 다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내가 유튜브에 올라있는 내 동영상 그거를 5일 만에 다 들으라고 요구합니다. 5일 만에 다 끊임없이 들어야 그게 연결이 됩니다. 물론 그 시험 범위 때문에 채권법 총론은 거기 없는데 이 읽기 저 아래쪽에 가면은 앞쪽에 가면은 송득수 교수님 교과서를 가지고 읽기를 한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읽기 위주로 한 겁니다. 화면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필기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쨌든 나중에 읽기이지만 이 촬영에서 채권 총론 계약법이 당연히 채권법 안에 들어가는데 나는 채권 강론을 먼저 쓰고 채권 총론을 뒤에 빼놨습니다. 나중에도 그 이유를 이야기하겠지만 거기 가서는 조금 더 뭐 말을 많이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가능하면 일사천리로 나갈 겁니다. 왜? 다 듣고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그것도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기초적인 것도 안 듣고 모르면서 뭘 흥분하면 내만 손해지 뭐. 이 컴퓨터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얘는 귀신들이다 생각합니다.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의 독자성 여부, 이것도 관념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법률관계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 예컨대 위임이나 고용 등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은행에 고용되어서 은행 창구 예금 입출금하는 창구에 앉는다면은 은행에 고용됐기 때문에 앉아 있겠죠. 그 앉는 순간에 예금을 수령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그 업무를 하는 대리권을 받은 거죠. 이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마트에 고용되었다고 해서 그 고용된 사람은 당연히 카운터에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걸 할 수 있는가? 별개죠. 고용해가지고 너는 쓰레기만 치워 할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바닥이나 닦아. 이거 할 수도 있는 거죠. 고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슈퍼에 고용됐다고 해서 항상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은행에 고용됐다고 해서 항상 그 예금 창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죠. 그 업무 수행을 할 자만 거기 앉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용된 거 하고 그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하는 거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저 시골에 뭐 일 노무자도 일 고용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밭에 가서 뭐 고용돼 가지고 그날 흙 파는 일을 하면 흙 파는 일만 하면 되지. 그 고용주를 위해서 물건
팔로 갈 건 아니죠. 관념 구별하라는 겁니다. 교과서에 그래 써놔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관념이 구별되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없으니까 그걸 구별을 못해. 일단 원인된 법률 관계인 고용이다라고 하는 것과 어쨌든 그 대리행위하는 거는 그 별개의 문제이고,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대리권을 주는 법률행위를 간단하게 수권행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초적 내부관계와 수권행위와의 관계는 유인적인가 무인적인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결론은 말 안 할 겁니다. 고용을 했으니까 수권을 하겠죠. 고용을 했으니까 수권을 하겠죠. 고용도 없이 수권만 그 안에 뭐 위임 관계가 내재돼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관념상 별개의 독자적이다, 이건 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적 내부 관계는 혼인 부부간에 뭐 기본적인 일정한 대리권이 있겠죠. 내 부인이 하니까 뭐 그 정도는 봐두지 뭐. 물론 일상가사적인 부분에서는 일상가사 대리권, 일종의 법정 대리권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아까도 그 고용은 계약이죠. 위임도 계약이고, 숙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상대방이는 단독행위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념상 별개라는 거는 일단 돼야 되고, 그런데 그 고용계약에 무효 사유가 있었다면 숙권 행위도 당연히 효력이 상실될까? 아니면은 영향을 받지 않고 숙권 행위 자체는 유효할 수 있을까? 원인된 행위가 효력이 소멸되면은 숙권 행위도 당연히 따라서 효력이 소멸된다라면은 숙권 행위는 유인적이다 이 되는 거고, 원인된 행위가 효력이 소멸되더라도 뭐 기왕의 행위진 숙권 행위는 유효할 수 있다라면 무인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숙권 행위 이분설 뭐 하여튼 말장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진 않죠. 옛날 뭐 사시용일 때도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되진 않았는데, 이제 뭐 이해를 하고 뭐 딱 한 줄 쓰면 딱 돋보이는 자리이긴 하지만 뭐 지금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무능력의 영향이라는데, 뭐 대리인의 제한 능력이라고 하죠. 제한 능력의 영향.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당연히 뭐 행위 능력 관련되는 일반 법리에 따라서 처리가 될 것인데, 기초적 내부 관계 위임, 고용 등의 계약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한쪽이 제한 능력자라면 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취소되더라도 숙권행위를 무인행위로 보면 숙권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유효할 것이고, 유인행위라면 숙권행위도 원인행위에 따라서 소멸되겠죠. 일단 그 정도 하고, 원인된 법률 관계, 기초적 내부 관계, 그거는 계약으로서 한쪽이 제한 능력자라면 취소될 수 있다. 그 정도 관념을 가지시는 거고, 숙권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단독행위설에 따를 때 대리인의 제한 능력은 숙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 조문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한 능력자에게 숙권을 해놓고 본인은 일반적인 행위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자기가 원해서 제한 능력자에게 수권을 해놓고 제한 능력자가 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수권 행위의 하자 제한 능력 제도 이외 제한 능력 이외 나머지는 일반적인 법률행위 이론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그대로 수권 행위 뭐 본인이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하면은 임의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 부분은 순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대리는 행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 정도 관념을 가져놓으시고 대리권의 범위 법정 대리권은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것도 강행 규정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임의 대리를 보는 겁니다. 임의 대리, 임의 대리권의 범위, 임의 대리권은 수권 행위에 의해서 발생을 했고 따라서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 행위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거. 수권 행위, 상대방의 수령을 원하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따라서 법률행위다.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해서 밝혀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에 관한 판례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능동대리 범위 내에서 수동대리권도 있다. 슈퍼마켓에 고용된 아르바이트 학생 물건 팔아라. 안 팔아봐라. 수권을 했으면은 파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돈도 받죠. 능동대리권 범위 내에서는 수동대리권도 있다. 그래서 매도 대리권을 받은 사람은 매도하면서 돈 받을 수 있어야지 중도금, 잔금 수령할 수 있고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 근데 돈 받는 거 하고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은 동시행 관계니까 이전 등기할 권한도 포함된다. 소비자 계약의 대리권은 계약 내용을 이루는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와 잔금 이런 것들 수령하는 권한이 있다. 부동산 처분에 관한 소유서를 준비해 준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본다. 앞에서도 봤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관리인에게 인감을 보관시킨 것만 가지고 처분권 주는 것은 아니다. 아닌데 그 인감 맡기나 뭐 인감 가지고 막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인력사무소에 가니까 그 인감증명서를 가져온나 했대. 그래서 인감증명서하고 어쨌든 뭐 관계 때문에 그러는갑다 해서 인감증명서하고 주민등록초보 맡기고 뭐 했대요. 뭐 신분증 당연히 맡기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일하다가 세월이 흘렀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돈 갚아라고 연락이 왔더라는 거지. 기억을 되돌아 보니까 그때 인감 맡겨놓은 그걸 가지고 그 업체에서 그 인감 맡긴 사람 이름으로 돈을 빌렸었다는 거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데 법적으로 다투어야 되는데 해필이면 이 사람이 그때 다쳐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바람에 그 보건소를 제대로 못 받고 확정이 됐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확정된 판결문 가지고 이제 소멸시 완성하기 전에 이행 청구를 왔다는 거지. 요즘이야 뭐 소장 부본 송달한 다음 날부터 연 12%지만 옛날에는 30%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그 업체에서 빌려쓴 게 200만 원 빌렸었더라도 30%에 한 9년쯤 지났으면은 꽤 큰 돈이 돼 있죠. 그런 이제 대부 업체도 이제 그런 걸 알면서 했을 건데 이제 문제를 삼으면 삼는 거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금액이 얼마인데 이제 그 다음에 이쪽 사람하고 연결되면 판결 받은데 다 내날래 얼마 주면은 내가 뭐 어떤 걸 해줄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다 없앨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의심스러우면은
거기 응해가지고 그냥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지. 또 뭐 이래 이야기하는데, 무효인 줄 알아. 무효인 줄 알아. 근데 그걸 증명을 못 해내면은 덮어 써야 된다니까요. 누가 무효인 줄 몰라? 무효가 아니고 이 사람하고는 법률 관계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버젓이 그 사람 인감 증명서가 거기 붙어 있어요. 본인들이 판사면 누구 말을 믿을 건데. 그때 그 업체를 찾아간다고? 거의 10년 지난 그 업체를 어떻게 찾아가요? 사람 얼굴도 모를 텐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묵혀가지고 저금하고 있는 놈들이 있다는 거지. 주택 이전용 인감 증명만을 교부하여 부동산 매매 알선을 부탁한 경우 주택 처분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금전 소유자 계약 및 담보권 설정 대리권을 가진 자가 담보권 설정하는 거는 되겠지. 근데 담보권 설정하면은 그 효과가 본인과의 관계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 대리인이 한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취소를 시킨다든가 해제를 하려고 하면은 대리 행위와 관련된 효과는 본인이 누리기 때문에 본인이 취소하든가 해제해야 되는 것이지, 그 행위를 한 대리인이 해제 못 시킨다는 거죠. 이런 것들 다 외우는 사항 아닙니다. 당연히 저쪽 수업을 듣고 왔으면은 이해를 하고 왔겠죠. 대여금 수령의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수는 없다. 당연한 이야기지. 면제권은 본인만 가지고 있어.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을 해가지고 야 물건 팔아봐 이랬는데 오늘 물건을 갖다가 100원에 팔았어. 뭐 근데 외상으로 줄 수도 있지. 파는데 뭐 꼭 현금 받고 주는 게 아니고 외상 거래도 하는 거니까. 물론 본인이 외상 거래는 절대로 하지 마 이러면 못 하는 거지. 그리고 내일 갖다 줄게 했는데 내일 못 주면 모레 갖다 준다면 뭐 연기까지 해주는 거 그거는 괜찮을 수 있다는 거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이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니니까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일부를 면제해 준다? 그거는 대리인이 할 게 아니라는 거지.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지. 또 부동산 매입을 대리권을 가진 자가 본인을 대리해서 매입해 놓고 지가 팔아치울 권한은 없지. 팔아치우든지 해지하든지 취소하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강제경매 입찰 대리권을 가진 자가 경락 허가 결정 후 지가 취하하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할 권한 없고, 금은수수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계약관계 해소로 반환되는 금액을 수령할 대리권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자기가 한 대리행위 끝나고 나면은 그 나머지 효과는 본인이 누리는 거예요. 예금계약 체결의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그 예금을 담보로 예금 계약만 해야 했지 예금 담보에가 돈 받아라 한 게 아니라는 거지.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대물 변제할 권한도 없다. 어떤 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고 하여 체결하면은 효과는 다 본인이 가져가는 거고, 그 계약 관계가 본인이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뭐 해지하든지 뭐 어떻게 하는 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그 계약의 해제, 면책 그런 것들이 대리인이 할 건 아니라는 거지. 본인이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수권 행위를 하다 보니까 뭐 알아서 해 뭐 이 정도로 하는 거지. 그래서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민법은 수권행위 해석에 관한 보충 규정을 두고 있는데 118조 보충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면 명백한 대로 가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표윤대리가 성립되면 표윤대리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11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어쨌든 원칙적으로 118조 대리권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다면 무권 대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표윤 대리로 갈 수는 있다는 거. 118조 내용은 보존 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왜? 보존 행위는 본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니까. 이거는 안 하면 오히려 본인한테 손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자주 예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 내가 그 외국 갔다 올 동안 옆집 아이씨한테 우리 양계장에 있는 닭 모이 좀 주고 해라. 뭐 넉넉 잡아도 일주일 있다가 올 거다. 너 뭐 모이도 좀 사주고 해라. 뭐 이래 한 거죠. 한 달 동안 안은 못할 건데 닭 알라는 거 다 뭐 쓰고 없어지게 나눌 건가? 그게 오히려 본인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거죠.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을 보관하는 것도 보존행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용 계량 행위, 요거는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 없는 이용 계량 행위는 할 수 있다라는 것. 무이자 금전 대여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면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이자로 빌려준 걸 이자부로 전환하는 건 된다는 거지. 근데 무이자로 빌려 쓰는 걸 이자부로 바꾼다? 그거는 안 되겠지. 당연히 정상적으로 읽어야 옳은 말입니다, 이거. 그냥 모든 교과서에 무이자 금전 대여를 이자부로 하는 경우 이거 계량행위로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된다는데 본인에게 이익 되는 쪽만 생각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면 안 돼.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떼돈 벌 수도 있겠지. 그럼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안 된다 이래서 나니까 거꾸로 생각. 그럼 주식을 예금으로 바꾸는 거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되고 주식을 예금으로 바꾸는 것도 안 되고 은행 통장 관리를 맡겨놨더니 그걸 찾아가지고 개인한테 빌려준다? 안 되는 거지. 농지를 택지로 변경하는 거 안 된다. 대부분의 교과서에 그래 써놨는데 내는 택지를 농지로 변경시키는 것도 안 된다. 저 시골의 농지를 택지로 바꾸면 농부 망하는 거지 뭐. 서울에 있는 택지를 농지로 바꾸면 토지 주인 망하는 거지 뭐. 그리고 처분 능력 또는 처분권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한 경우에는 요거는 채권법 강론 계약각칙 임대차 쪽에 있는 조문입니다.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 처분행위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보존행위 제한 없이 할 수 있고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그걸 넘어서는 처분행위는 못한다 했으면 무권 대리가 되겠죠. 대리권 제한의 법리는 지금 볼 거 달리 말하는 바가 없으면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에 다 적용된다는 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자기계약이란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계약 상대방이 된 것을 말하고 쌍방대리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혼자서 양쪽을 대리해서 하는 경우를 쌍방대리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이유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제한 없이 허용해버리면 본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것. 232페이지. 왜 이러냐면 페이지가 눈에 안 보여가지고 그 정도로 눈이 안 좋습니다. 실제로 2차 시험 칠 때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문제를 못 읽어서 답안지를 못 쓴 경우도 있습니다. 깨놓고 그렇다는 거죠. 한 번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날 시험 치러 가고 내도 뭐 이제 내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특히 이제 뭐 형소법, 민소법은 내도 뭐 시험 치고 풀이 보고 듣고 이랬는데 그날은 뭐 하여튼 자료가 모자라 가지고 이제 같이 보세요 이랬는데 옆에 이쁜 아줌마께서 같이 보자고 예, 내는 같이 보라 했는데 뭐 서로 자리를 이제 같이 가는데 내는 어차피 못 보니까 자리를 안 옮기고 있으니까 이쁜 아주머니께서 마음이 이쁜 거지. 이쁜 아주머니께서 같이 보자고 자기가 문제를 들고 왔던데 웃고 말았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안경을 여러 가지로 끼고 있는데 그냥 요즘은 독서용 안경을 그냥 상용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길 가다가 사람들을 안 봅니다. 왜? 봐도 모르니까. 옛날에는 밖에 나갈 때는 이제 뭐 밖에 행동하는 거 썼다가 책 볼 때는 바깥 끼다가 그다음 다초점도 끼봤는데 다초점을 끼니까 계단을 잘못 밟아가지고 엎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독서용 안경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밖에 가면은 자주 보는 사람 아니면 못 알아봅니다. 자주 보는 사람 어떻게 알아보냐고 폰만 가지고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거 책을 읽는 거 책을 읽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있는 거 읽는 거지. 아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2차 공부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시험장에서 자기가 썼다고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연습할 때 미리 좀 해야 됩니다. 내 교과서에도 그런데 뭐 내 머릿속에 있는데 왜 책이 없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하면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된다. 다 관념적 립니다 이게. 책에 그래 써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책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민법 교과서는 그렇습니다. 책에 써놨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게 아니고 민법 원리상 그래 돼야 되기 때문에 책에 써놓은 겁니다. 자가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본인이 허락하면 뭐 상관없죠. 내 손해봐도 상관없어. 네 맘대로 해. 뭐 그러면 되지 뭐. 본인이 허락하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 허락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채무이행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툼 없는 채무이행인 경우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르바이트 학생 가지고 계속 예를 드는데 월급을 줘야 된다. 월급을 안 줘. 그건 이제 그냥 금융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금융 관리하는 사람. 월급을 받아가 있는데 사장이 뭐 해외여행 가 월급을 안 줘. 그럼 그 금융 관리하는 사람은 본인을 대리해서 자기 월급을 챙겨가면 될까? 법적으로 가면 됩니다. 왜? 왜냐면은 월급 줘야 될 날 안 주면은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횡령이 아니라는 거지. 월급만큼만 가져가면. 그래서 다툼 없는 채무 이행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가불해 가는 거는 다툼이 생길 수가 있지. 다툼 없는 채무 이행 가능하다. 기한 도래 후의 채무 변제 그리고 등기 신청 법리하고 주식의 명의개설 법리하고 비슷합니다. 상계 이런 것들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관계를 그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있는 관계를 그대로 정리하는 그는 상관이 없는데 서류를 위조해가 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거 대물 변제 목적물 가치를 잘못 평가하면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경계 옛날 채권 채무 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을 경계를 하는데 이것도 옛날 채권 채무 관계와 신 채권 채무 관계를 잘못하면은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익만 되는 경우는 뭐 해도 되겠죠. 사실상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대리인과 본인 간의 사실상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124조를 적용하지 않고 대리권 남용으로 해결할 듯 하나 판례는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에 따르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민법 124조는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때에 위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 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다. 그럼에도 대표이사가 민법 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경우에 그 행위는 무권 대리 행위로서 조합법인의 효력이 없다. 사실상 이해 충돌하는 경우에도 대리권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쌍방 대리 금지의 적용 범위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거. 근데 요거에 대한 특징, 친권자는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 등을 할 경우에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되고 법인과 이사 이익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이사는 대표권이 없고 이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라는 것. 그래서 특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칙에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각자 대리 원칙에 대한 제안으로서 공동대리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